네, 안녕하세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데다가 지금 스튜디오가 며칠 비었더니 냉골이어서 오늘 옷차림이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1월 22일 날 그 VOA에 아주 유의미한 그 토론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한국 핵무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등장할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에 대한 거. 근데 이 이야기들이 세뇌 탈출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거의 문맥이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폼페이오 회고록부터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폼페이오 회고록 Never give an inch,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여기에서 첫 대목이 이 김정은과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김정은이 중국은 거짓말장애이고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처럼 다루려고 한다. 즉 직영식민지로 운영하려 한다. 이때 이제 한반도라기보다 북한을 직영식민지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 소리겠죠. 예,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우리 체제가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잠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2018년 3월 CIA 국장으로 처음 북한에 갔던 얘기부터 회고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중국 공산당이 말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려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서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석 달 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뒷얘기도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에게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붙인 배경을 설명하자 김 위원장이 로켓맨은 괜찮지만 리틀은 안 된다며 농담조로 응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조율 과정에선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만 만나고 싶어해 문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이 따로 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참 냉혹한 김일성 영생교고요. 냉혹한 또 국가 간의 군사 지정학이죠. 제가 김일성 영생교가 뭐 냉혹하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체제의 유지가 핵심이에요. 걔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중국의 속국 괴뢰이며 중국으로부터 핵 미사일을 받아 중국이 원하는 도발을 대행해주는 그러한 하청업체인데 동시에 이 북한 지배 집단은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중국이 말하자면 북한만큼은 확실하게 직영식민지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분단이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일단 그래야 무슨 영생교 체제가 더 유지되든 말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는 얘기죠. 참 냉혹한 얘기죠. 예. 역설입니다. 역설이고 저기 그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얘들은 또 우리나라 이제 좌빨들은 철거라 그래요. 그런 얘기 뭐 그냥 쇼로 하는 겁니다 서로.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VOA가 1월 22일 날 올렸던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이제 할 텐데요.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일단 첫째, 그 한반도 지금 엄청난 위기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대만 침공 하나가 아니다. 대만 침공과 한반도 전쟁은 뭐 동시 패션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북한, 한국, 미국, 일본이 모두 엮이는 거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 대만, 한국, 북한은 작살나죠. 또 일본도 엄청 타격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군사 지정학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Certainly, I think those are going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s. I would be surprised if the Secretary of Defense didn't raise these issues. I would also go back to the original conversation where we talk about North Korea. The thing I worry about when we talk a lot about Chinese invasion of Taiwan and how that looks or doesn't look like the Ukraine invasion. I'm also worried that North Korea will try and take advantage of that, right? And I would imagine South Korea and Japan probably have the same conversations about, well, they can't really move any
any of their troops or any U.S. troops or want to move any of that into the Taiwan theater because they're probably worried that the Kim regime, which whoever's in charge at that point, will actually be trying to go south or use their coercion, their nuclear assets, their missile assets to try and coerce South Korea and Japan into doing certain things that are against the United States. So again, that needs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This is not just a simple China-Taiwan conversation. It's how do we prevent a wider war in Asia at the same time. 네, 보셨듯이 이제 대만 침공이 벌어지면 대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움직여서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서 한반도도 같이 위기 엄청난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거꾸로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서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면 마찬가지로 대만에서 또 동시 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중생,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삶이 있다. 필사즉생,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하면 살 수 있다. 그런 그 마인드로 이 위기를 헤쳐가야 됩니다. 흔히 이제 그 핵과 핵에 의한 균형을 MAD라 그러죠. 상호 확증 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저는 중국과 우리 사이를 MAF라고 봅니다. Mutually Assured Fatality, 상호 확증 치명성입니다. MAF. 이걸 MAD라고 부르면 이미 쓰던 용어고 이건 핵에 관한 얘기여서 사람들이 핵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 독침이라고 부르면 주로 이때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한반도 내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이 상호 확증 치명성 게임을 펼쳐야 됩니다. MAF 게임을 펼쳐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를 박살낼 수 있지만 우리도 중국을 박살낸다. 그런 컨셉이겠죠. 이게 이제 지난 1월 22일에 VOA에 게시된 토론인데 이거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자들이 일단 엄청난 전문가들이에요. 미첼 리스는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했었고요. 북아일랜드 미국 특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아일랜드에 대한 특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뭐냐면 나토 전체와 러시아에 대한 전략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또 앤서니 루지에로는 미국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 NSC의 그 대량 파괴 무기 정책국장 WMD 정책국장을 했고요. 또한 북한 국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둘 다 아주 이제 군사 지정학의 아주 전문가들이죠. 또 이날 주제는 한국의 핵무장 옵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 대만 및 한반도 전쟁 등 매우 민감한 주제를 한 30분 가까이 다뤘습니다. 한번 그 자세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예. 먼저 한국의 핵무장 옵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죠. 우선 사회자의 질문이 화끈합니다. 2017년부터 북한은 핵무장했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이 한국을 억제할 수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Now, Mr. Ruggiero, in 2017, North Korea said it has completed its nuclear weapon system, its state nuclear force. When North Korea says it already has nuclear weapons, can Washington continue to press Seoul to stay nuclear free? Koreans want nuclear parity. Well, this is the bargain that South Korea has made. They've said they want to stay 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something that North Korea has violated and withdrawn from many years ago. I think it's important, as you noted, that North Korea is the one that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They're the ones that have threatened South Korea here. South Korea is a non-nuclear weapon state. I think they want it, for now, to stay that way. But it is a conversation we need to have, I think, in the post-Ukraine war environment. 예, 이게 지금 이 전문가들은요, 특히 이런 분야 전문가들은 말에서 그 뼈를 다 빼고서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도발 세력이고 한국은 도발 당했다. 이게 이제 지정학에서는 이걸 군사 지정학에서는 스테이터스 코 앤트 리비저니스트라 그럽니다. 스테이터스 코 앤트는 현상 유지, 기존 질서 유지, 그리고 리비저니스트는 기존 질서 전복, 기존 질서 도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현상 유지파, 수정주의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감이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해요. 이게 이제 이 군사 지정학 게임에서 보면
그 현상 유지 쪽이 일단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안에 딱 얘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현상 유지 쪽이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북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 우리는 핵가지지 말자고 하는데 북이 핵무장으로 해서 현상을 흔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란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유리한데 단 우크라 전쟁에서 만약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지원을 안 하면 그러면은 그 여러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 그 국제 질서, 미국 주도 군사 지정학 질서에 대해서 근본적 의심을 하게 된다. 이거를 툭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정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세뇌 탈출은 우크라 전쟁에서 미국이 맥없이 물러나면 너도 나도 핵무장 상황이 온다.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란 나라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란 말이에요. 핵무장 국가라고요. 그 얘기는 거기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인정받는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그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 이게 비파닥에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 핵으로 무장했으니까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어. 이러고서 대형 사고를 친 게 이번 우크라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핵무장 슈퍼 깡패에 대해서는 미국도 별 수 없다. 이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미국이나 저기 서방에 그냥 물러서면. 이 얘기 뭐가 되냐면은 NPT라는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핵심 기둥이 판돈에 걸렸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자면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완성하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완성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타난 크리미아와 돈바스. 여기 지금 주황색은 1년 전에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서 추가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보라색은 2014년부터 불법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보라색까지 완전히 영토를 수복하는 것. 테리토리얼 인테그리티라 그러죠. 영토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 이게 이제 주권의 핵심인데. 예,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국과 서방이 맥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책을 취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핵무장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의지가 굳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탈탈 털리는 거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뇌 탈출은 이 대만 하나만의 전쟁, 한반도 하나만의 전쟁은 없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만 해역과 휴전선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중국의 입장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직접 대만을 건드리든 혹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 휴전선을 건드리든 결국 미군이 참전하는 고강도 충돌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전선을 두 쪽에 벌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 VOA 토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루지에로라는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하고 리스라는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인의 입에서 이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은 처음일 듯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Certainly, I think those are going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s. I would be surprised if the Secretary of Defense didn't raise these issues. I would also go back to the original conversation where we talk about North Korea. The thing I worry about when we talk a lot about Chinese invasion of Taiwan and how that looks or doesn't look like the Ukraine invasion,
I'm also worried that North Korea will try and take advantage of that, right? And I would imagine South Korea and Japan probably have the same conversations about, well, they can't really move any of their troops or any US troops or want to move any of that into the Taiwan theater because they're probably worried that the Kim regime, which whoever's in charge at that point, will actually be trying to go south or use their coercion, their nuclear assets, their missile assets to try and coerce South Korea and Japan into doing certain things that are against the United States. So again, that needs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This is not just a simple China-Taiwan conversation. It's how do we prevent a wider war in Asia at the same time. 네, 리스 국무부 정책교육실장도 똑같은 말을 I 해요. don't want to talk about what's being said at that level. I think that all of these contingencies are being discuss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they should be. And I think that South Korea needs to think clearly about what its role should be and how far it thinks it could lead the South Korean people. But let's be very clear. If the Chinese do attack Taiwan, it's going t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for South Korea and relations with North Korea.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한반도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 사실은 그걸 굉장히 지금 약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어서 이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둘 다 결국은 도발의 주체고 중국이 문제다인데 이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의미로는 하는 그러한 그 화법에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뇌 탈출은 이제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은 중국의 핵미사일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밝혀드렸었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그 로이터와의 그 기자회견에서 북핵은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 사실상 그런 의미의 말을 했었고 그 직전에 미국 국가안보회의 역시 북핵은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VOA 토론에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북핵은 중핵과 한 몸뚱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핵 위기를 볼 때 핵심을 중국 핵에 확장해 두고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So I think that that's what's happening here, in part because of all the context which Anthony has just mentioned. It's top of mind along with China's nuclear weapons expansion as well. 예, 이게 번역이 이걸 잘 어감을 안 전해줬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잡는 그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So I think that's what's happening here in part because of all the context which Anthony has just mentioned is top of mind along with China's nuclear weapons expansion as well. Is top of mind along with China's nuclear weapons expansion이라는 건 top of mind라는 거는 관용구죠.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다. 즉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핵무기 확대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 북핵을. 그 북핵은 중국의 핵무기 확대의 한 프로그램이다. 한 부분이다. 이 소리죠. 그 지금 끔찍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근데 이게 그 영어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외교가나 이런 데서 쓰는 지금 언어를 쓰고 있어서 이 포인트가 툭툭 지나가는 거예요. 감지가 잘 안 되고. 지금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북핵을 중국 핵의 부분으로 본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 때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미국이 북한의 지금 핵도발을 중국 핵도발의 한 표현으로 보고 있고 북한의 핵을 중국 핵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미국이 제대로 손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맞물리면 뭐냐면은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어져 버리면은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에 그냥 직영을 받게 되고 직영식민지가 되고 남쪽은 중국의 반식민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존재하면 핵 가지고 심부름하는 척하면서
쏘라 그러면 저 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면서 안 쏘면서 핵 가지고 뭐 삐대보면서 뭔가 장사를 벌일 수 있잖아 계속. 그런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폼페오가 왜 그 김정은이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주한미군이 있어야 내가 살아간다 이 소리 한 게 저게 앞뒤가 맞는 거죠. 이런 거랑 비춰보면 참 비정한 게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탈출은 또한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제 참패하고 나면 이게 이제 중러 블록이 형성될 거다. 여기에 이제 VA 토론자들이 역시 동일한 예측을 합니다. 이게 중러 블록이 형성이 되고 미국은 이제 중로 블록을 감당을 해야 되고 이 중로 블록에 이제 그 옆구리에 들러붙는 게 이제 북한, 이란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억지력이 뭐 러시아 하나 혹은 중국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중로를 뭉뚱그려서 억제해야 되는 처지에 이제 가 있고 거기다 이제 옆구리에 또 북한과 이란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글로벌 군사 지정학 이 구도에서 심각한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Well, if I had to guess, this is probably why President Yoon made these comments about about their own nuclear program and why he's now walked that back. My hope is that the two sides, along with Japan and perhaps other countries, are having frank conversations because it's not just th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that the United States has to worry about. We're headed into an unprecedented time where the United States has never had to deter two peer competitors. It's always been just Russia. Now it's going to be Russia and China, and now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whatever happens with Iran's nuclear program. And I think South Korea and South Korea's new president is asking the simple question of what happens if the United States, with its limited by treaty, by the New START treaty, its limited deployed nuclear force and its limited missile defense, because we haven't been funding it, how does that all work together? Because it's not clear, looking at the nuclear posture review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that it has accounted yet for this new dynamic with the Ukraine war. So you're saying South Koreans are asking a valid question, then what should be U.S. answer to that?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or allow South 네, Korea 이게 to 이제 its 이런 own 문제죠. 이제까지는 중국은 미국의 총화였잖아요. 중국이 뭐 미국 상대로 해서 그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가질 거라고 미국이 이제 그 의심하기 시작한 건 불과 한 5, 6년밖에 안 돼요. 그럼 주적은 러시아였거든요. 주 전장은 유럽 쪽이었고. 그래서 미국 전투기들이 전부 2,000km, 3,000km인 거예요, 항속이. 그 중국을 전제로 하면 항속이 지금 F-15가 제일 길죠. 한 4,000km 나오죠. F-15가. F-15보다 커져야 돼요. 중국을 전제로 하면. 항속거리가 길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그 NGAD 차세대 그 전투기 개발 계획에 보면 그 얘기를 자기들이 해요. 이제까지는 유럽을 주 전장으로 삼고 러시아를 겨냥했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았다. 전투기들이. 그런데 앞으로 개발되는 건 최소 뭐 한 4,000, 5,000km 돼야 된다. 항속거리가. 그런 얘기를 직접 하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